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빗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초집중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돼서 어제 읽어봤는데요. 분량은 하루 만에 다 읽을 정도로 작습니다. 뒤쪽에 감사글, 부록 이런 걸 빼고 총 277페이지로 책이 어렵게 쓰인 것도 아니고 쉽게 쓰여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읽기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책들을 보면은 요런 이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요런 게 있으면은 뭔가 상을 받거나 베스트셀러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출판사의 약간 상술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아마존 선정 2019 최고의 경영 및 리더십 도서 탑 20. 보통 이런 거는 뭐 탑 5까지는 이해하는데 탑 20를 이렇게 적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뭔가 하나 더 스펙을 넣는 것처럼 책을 꾸미고 팔기 위한 상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를 치차하더라도 책 내용만큼은 확실히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닐 이알로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MBA 학위를 취득하고 뭐 쭉 나와 있고요. 이전의 베스트셀러가 훅 습관을 만드는 신제품 개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추천사도 되게 많죠. 요즘 또 이런 게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를 높여서 결국에는 뭐 책을 많이 읽게 하고 팔리게 하고, 목적은 그런 거겠죠. 내용은 뭐 내부 계기를 정복한다, 본짓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다, 외부 계기를 역해킹한다, 계약으로 딴짓을 방지한다, 초집중 직장을 만드는 법, 이런 뒤에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 사실 이 집중은 예전부터 중요시 되어 오긴 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쭉 중요시 되어 왔던 말이라 오히려 더 등한시 됐다고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항상 뭔가 색다르고 특별한 걸 요구하는 인간에게 이런 진부한 말은 잘 안 와닿거든요. 집중에 대한 중요도도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등한시 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책이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심리학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대체적으로 흥미롭게 읽혔고요. 책의 내용들이 예전에 인지행동 치료를 공부할 때 봤던 내용이랑 많이 닮아 있었어요. 저자는 사람들은 시간을 본짓과 딴짓으로 나누었을 때 현대 사람들은 여러 매체들에 의해 딴짓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그 이유를 맥락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법을 제시해 줍니다. 책의 구절 중에 정보의 풍요는 다른 것의 빈곤을 의미한다. 즉, 주의력 결핍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봤을 때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당장 생각해봐도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의 우리를 결정 지을 건데 우리에게 의식되지도 않는 습관적인 것들에 그 시간들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이 한순간에 하나의 행동을 하는 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똑바로 선 채로 물구나무를 설 수 없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뭐 할지 생각하면서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설명해 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실력이란 건 결국 그 순간들이 모여서 쌓이는 건데 그 순간들을 휴대폰을 확인한다고, 유튜브 영상을 본다고, 인스타그램 새로 고침을 누른다고 할애하고 있으면 저는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완전 근절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자는 계획된 활동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커지냐, 우리의 의지의 여부가 개입이 됐냐 안 됐냐가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에 대한 맥락적인 상황, 즉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미래의 효용을 가질 수 있을지 평가할 수 있을 때, 즉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이 있어야 그 순간이 의미 있어진다고요. 책에서는 딴짓을 유발하는 동기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누는데, 내적 동기는 딴짓을 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불편함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기록하고 그 불편함이 올라올 때 감각을 탐색하고 그것을 인지하라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인지행동 치료에서 쓰이는 방법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분 나쁜 것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이용해서 기분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분 나빠하고 있구나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생각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인지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 숲속, 시냇물 소리 등등 우리 마음을 좀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주의를 돌리는 법을 제시하거든요. 파악하는 방법에서 인지행동 치료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황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재해석하기 등 주어진 상황은 같아도 받아들이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인식 과정에서 어떻게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인식하게 할까? 예를 들어 물이 반컵 있으면 물이 반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물이 반컵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효과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유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아 고갈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중독자가 치료 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은 해당 물질에 대한 신체적 의존도뿐 아니라 자신의 저항력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기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실패가 만드는 스트레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회복력을 보인다. 이런 생각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해줍니다. 내적 동기는 이런 심리학적 접근이 많이 묻어 있어서 저는 정말 잘 읽혔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고 쓸모없는 것들에 신경을 꺼야 한다. 계속해서 정리정돈이라는 개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알면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재산은 검소하게 지키면서도 마땅히 인색해야 할 시간에 대해서는 극심한 낭비벽을 보인다. 내가 내 하루를 계획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것이다. 만성적으로 가치관을 등한시하면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 그 이후에는 외적 요인, 즉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휴대폰 관리법, 이메일 관리법, 회의 등등 제법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이 내용들을 다 언급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앞에서 중요하게 가지고 가셔야 할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가치관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무의식적으로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된 저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너무 지배를 당하는 세상에 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에 우리 시간을 다 뺏겨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책을 읽는 내내 옛날에 감명 깊게 읽었던 신경 끄기의 기술이 생각이 났는데요. 자신의 가치관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남기고 다른 것에 신경을 끌 줄 알아야 한다고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국가 반대편의 재난 소식에 가슴 아파하고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더 궁금해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겐 친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챙기지 못하는, 정말 우선순위도 정하지 못하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집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런지 부록도 꽤나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되지 않은 내용은 우리에게 효용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렇게 책에 대해서 인출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우리가 더 실천적으로 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약하자면 이 책은 자신의 목표를 실천하는데 계속해서 무언가에 걸리는 사람, 아니면 자신이 집중력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의지대로 펼쳐보이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외적, 내적 도구를 제시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